네, 뉴스 오늘 매주 금요일은 전원책 변호사 식견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전원책의 훈수 전원책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아랍에미리트의 적은 이란, 윤석열 대통령의 이 발언으로 상당히 소란스럽습니다. 이란 측은 연일 우리를 향해서 발언의 취지를 되묻고 있습니다. 이란 정부는 현재 우리 대사를 불러서 항의했고 또 우리 외교부도 맞초치 카드를 꺼내 들었죠. 사실관계를 거듭 설명을 했는데 논란이 가라앉지는 않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선 우선 외교적인 문제의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 걱정의 목소리도 내고 있습니다. 한국-이란 의원 친선협회는 아랍에미리트 주둔 우리 장병들 이란을 겨냥한다 오해를 받아 위험하다. 국내 이란 동결 자금 문제로 어려운데 더 악영향을 줬다 얘기하고 있고요.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이란으로선 미국 경제 제재 때문에 울고 싶은 때 뺨을 때려준 격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제재로 우리나라에 동결된 금액이 한 8조 6천억 원 정도 석유 대금 우리가 주지 못하고 있는데 이 문제도 좀 풀어야 되는데 교역 문제에 대한 목소리까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2021년에 우리 선박이었죠. 케미호가 억류됐다 풀려났던 그런 전례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걱정스러운 것도 사실이고요. 이러다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재봉쇄하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 또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지나친 기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지나친 기후가 아니죠. 이 윤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 가서 그 아크부대에 가서 예, 격려 말씀을 하면서 한 건 사실은 우리 부대원과 한 160명 되거든요. 네. 그게 격려 말씀을 한다고 했는데 그게 언론을 타면서 이 이란을 자극을 하고 결국 이제 국제지구 문제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킨 설화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우리 그 좌파 이 신문 중에서 근데 경향신문 같은 경우는 일면 헤드라인으로 대통령의 가벼운 입 이런 식으로 제목을 뽑은 거예요. 예. 이 윤 대통령이 왜 자꾸 외국 가서 설화를 일으키느냐 이제 이런 얘기인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게 나는 그 근본적으로 이 대통령에게 말씀 자료를 비서실에서 제공을 해주거든요. 예. 그 대통령이 이제 움직이시면 어느 곳에 가면 거기서 하실 말씀, 그 여러 가지 목적에 맞춰서 이제 딱딱 요약본을 만들어서 딱 드리는데 비서실 잘못 아니냐 이 생각을 합니다. UAE 아랍에미리트의 적은 이란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적은 북한이다. 이래서 우리 장병을 격려한 얘기인데 그것이 언론을 탔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길 것이다 하는 것을 대통령실에서 고민을 전혀 하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비서진에서 그 내놓은 멘트를 대통령이 말씀하셨겠죠. 대통령이 그걸 거기서 그냥 적극적으로 하실 말씀은 아닐 것이고 말씀 자료를 다 제공을 하니까 비서실에서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아닌 말로 이란이 시합하고 그리고 아랍에미리트는 순위파다. 사우디아라비아하고 같은 계열에 있는 순위파다. 이런 것밖에 몰랐을 거예요. 이러니까 마치 아직도 이 시아파와 순위파가 엄청난 적으로 대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는데 저도 이게 외신을 가끔가다 봅니다만은 저도 이 아랍에미리트하고 이란이 2021년부터 급속히 다시 가까워져서 공사 관계가 다시 대사 관계로 올랐었더라고요. 교역도 많이 하고요. 왜 이렇게 됐느냐 봤더니만 이란이 그 미국의 대외 제재로 인해서 해외 수입 물량을 거의 아랍에미리트에 의존을 해요. 전체 수입 물량의 한 70~80%를 UAE를 통해서 수입을 한단 말이에요. 120억 불 정도가 되는데 이러니까 급속히 가까워진 관계다. 지금 이란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그런 것을 모르고 한국 대통령이 그냥 무지한 얘기를 하고 있다. 이 얘기인데 이란으로서는 아까 박지원 국정원장은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준 격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실제 대한민국에 지금 70억 불이 묶여가 있으면서 이게 돈으로 치면 8조 원 되는데요. 8조 6천억 정도요? 이게 묶여가 있으면서 한국에 벌써 몇 번째 지금 시비를 걸고 있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하신 그 한국 케미오, 케미오를 억류하고 선장을 무려 넉 달 만인가에 풀어주잖아요. 그 선원은 한 달 만에 19명을 다 그때 풀어서 보내줬는데 선장은 무려 넉 달이나 지나서 풀어줬는데
그때도 얼마나 우리가 애를 먹었습니까? 이 외교부 차관이 직접 이란에 가서 그 설명을 하고 네. 뭐 일종의 읍소를 하다시피 하고 그래서 근근히 풀어서 왔는데 이번에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란에서도 우리 외교부 차관을 또 초치를 했어. 참, 이제 외교부 차관 아니고 대사요? 이란 외교부 차관이 예. 우리 대사를 초치를 예. 해가지고 대통령이 그 지난번에 국방부 외교부 업무복을 받았을 때 네. 한국이 핵무장할 수 있다 한 취지의 발언을 하신 것까지 물고 내리신 거예요. 그것까지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NPT 조약 위배한 거 아니냐, 핵 확산 금지 조약 그걸 위배한 거 아니냐 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어떤 의미에서는 이란이 보면 해서는 안 될 말이죠. 예. 자신들이 지금 우리는 NPT가 언제든지 NPT에서 떠날 수 있다. 예. 이걸 무기 삼아 미국을 늘 공격을 하지 않습니까? 예. 트럼프가 그 미국과 이란의 핵 합의에서 탈퇴를 한 뒤에 한국이 이제 미국 이란 제재에 동참을 하면서 70억 불을 묶었는데 네. 그게 이제 이란으로서는 엄청난 불만인 거예요. 첫 번째 불만인 거예요. 그리고 한국이 그 뭐 석유를 수입하고 에너지를 수입하면서 사우디아라비아 쪽과 더 밀착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순위파와 더 밀착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이러니까 그런 것도 또 불만이고. 그래서 이란은 불만이 많은데 이런 문제가 생겼으니까 이제 한국의 그 핵무장 발언까지 지금 물고 늘어지는 판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를 외교적으로 풀긴 풀어야 되는데 예. 지금 우리 외무부 얘기는 국가 간의 관계와는 전혀 무관한 발언이었다. 네. 장병을 격려하는 차원의 발언이었다. 예. 이 얘기만 하는 거예요. 네네. 과연 이런 말로 이란을 좀 달랠 수 있을까? 예. 저도 걱정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걱정하지 말아라. 해당 발언에 대한 처리가 상당히 중요한데 너무 지금 안일하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아크 부대 장병들에게 아랍에미리트가 직면한 안보 현실을 직시하며 일하란 의미에서 한 발언이고 또 이란에서 동결 자금, 또 윤 대통령 관련 핵 발언 문제 삼는 걸 보니까 이게 오해였다는 게 역설적으로 증명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왜 해명의 방식이 이럴까요? 저는 좀 수긍할까요, 이란이? 저는 그런 해명도 해명이지만 예, 우리 예. 정치권에 특히 집권 여당에서 예. 말 나오는 것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네. 여기도 지금 주한 이란 대사관이 있고 뭐 우리도 이란 대사를 우리 외교부 차관이 초치를 해가지고 네네. 불러가지고 그 우리 입장을 설명을 하고 특히 NPT 문제를 아직 걸고 늘어진 데 대해서는 일종의 그 해명도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아마 얘기를 한 것으로 저는 알고 네. 있는데. 정진석 지금 당 대표이지 않습니까? 비대위원장입니까? 예. 정진석 의원이 하신 말씀이 내가 보니까 지금 불 붙이는데 부셔질하는 거예요. 뭔가 답변이 하면, 마음에 안 든다. 예, 아랍에미리트 국민 입장에서는 이란이 최대 적 아니냐 예. 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 우리 대통령이 무슨 틀린 말을 했느냐? 윤석열 대통령에게 친윤 입장으로 충성을 하는 것은 좋은데 예. 이게 좀 우리 국가 간에 이런 문제가 터지면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는 조금 그 말씀에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고 태용호 의원도 그렇습니다. 태용호 네. 의원이 제가 보도자료를 보니까 우리 국가원수로서 할 수 있는 말 아니냐 아마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어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말이 일개 국회의원인 말에 지나지 않지만 이런 것이 보도가 되고 또 그리고 이란에 만약에 전파가 된다면 예. 이것도 양국 관계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불이 붙었으면 그 불을 끌려고 해야 하는데 이 집권 여당부터 부채질자고 하는 그런 일을 벌이고 있는 것 아니냐. 네. 그래서 참 걱정입니다. 네, 사실 우리가 이제 우리 부대가 파병 간 것도 이게 전투 부대긴 하지만 전투하러 간 게 아니라 교육시키러 간 거잖아요. 교육부대죠. 이게 근데 왜 이런 발언이 예. 나왔을까요? 그래서 말입니다. 이게 참 아까 부대만 하더라도 참 재미가 있는 것이 네네. 이게 유엔 뭐 평화유지군 이런 차원의 그 부대가 아니라 예. 이 아랍에미리트에서 우리나라 와서 특전사 이 시범을 본 다음에 아주 인상적이었다. 특전사를 좀 보내주시면 네. 좋겠다. 이래서 흔쾌히 그러면 우리 형제 나라니까 예. 보냅시다. 이래서 160명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중령이 부대장으로 해서 가서 그 아랍에미리트의 특전 요원들을 훈련을 시키고 뭐 여러 가지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도 지금 미국이 와서
이른바 인계칠선 역할을 하고 있다. 네네. 그래서 주한미군의 역할을 늘 강조를 하는데 우리가 왜 다른 나라에 지금 교육을 목적이다 이러면서 우리 군이 160명이나 뭐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가는 것도 예. 아니고 교육 목적으로 가 있느냐. 이것도 사실은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가 외국 그 군의 주둔을 예. 우리 평화를 위해서 외국군의 주둔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리고 우리가 그 방위 분담금까지 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막상 우리 군이 요원 160명이 예. 외국군에 가서 외국의 주둔을 하고 있다. 이건 조금 제가 보기에는 좀 이상해 보여요. 소위 좀 오지랖이라고 그런데도 아랍에미리트와의 관계 때문에 안 보낼 수도 그런 없는 거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번에 그거예요. 네. 300억 불이라 큰 엄청난 예. 엄청난 투자를 투자. 37조 원에 이르는 엄청난 네. 투자를 유치를 했단 말이에요. 비록 그게 아직까지 시간은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주로 대부분 MOU입니다만은 예. 그렇더라도 이런 윤석열 대통령의 엄청난 성과를 이번에 이런 설화로 희석시키는 거 아니에요? 완전히 파묻어 버린 거예요. 예, 지금 예. 신문에 나온 것은 37억 불이 헤드라인으로 나온 것은 반짝 하루였습니다. 네. 그런데 설화 문제는 계속해서 지금 신문에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악재가 하나 끼었다. 네. 뭐 윤 대통령이 그러고 싶어서 그랬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윤 대통령이 잘못이라고는 네. 생각하지 않습니다. 윤 네. 대통령은 아마 그 아크부대에 가서 이 장병을 격려하는 연설 정도로 네, 아주 네. 가볍게 좀 생각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아마 비서실에서 그 만들어준 말씀 자료를 대충 예. 한번 보시고 그게 맞춰서 아랍에미리트의 적은 이란이고 예. 우리의 적은 북한이다. 네. 여러분들 열심히 하자. 뭐 이런 식의 말씀을 하고 오신 걸로 보이는데 거기 이렇게 일파만파가 돼버렸습니다. 아니, 장병들이 이제 이런 멘트에 진짜 격려가 됐을까? 이거 어리둥절했을 것 같아요. 장병들조차. 그렇죠. 아니, 왜 저런 얘기를 하시지? 예, 그렇죠. 왜 여기까지 오시갖고 왜 우리의 적은 이란이다 하는 식으로 예, 예. 자칫 잘못하면 그런 식으로 오해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너희들이 지금 이란이다 이런 식으로 뭐 오해를 싸우란 받거든요. 얘기도 아니고요, 그죠? 예. 예. 그래서 이란 입장에서 또 황당하죠. 네네. 왜 지금 한국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에 가서 우리를 적대시하는 발언을 할까? 네. 굉장히 이란으로서는 섭섭해지는 거예요. 예, 예. 전혀 우리와는 이제 거리를 완전히 두는구나. 네네. 그래서 이번에도 항의로서는 조금 결례될 정도로 예. 아니 관리를 벗어나도 한참 벗어났죠. 그러네요. 남미 대통령이 업무 보고 받은 것까지 물고 늘어져서 네. NPT 탈퇴를 하는 거냐 예. 뭐 이런 문제까지 걸고 넘어지는 걸 보면 네. 좀 황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일부 외신에서도 이미 이게 적반하장 아니냐 예. 이런 식의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아, 이 정도가 되니까 순방에서 논란이 됐던 일이 한두 번이 아니고 이번엔 제발 좀 무슨 일이 없어야 할 텐데 또 어떤 뭐 외교 참사가 나올까 뭐 걱정도 많이 국민들이 하시고 이 정도 되면은 대통령의 외교 리스크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야당도 비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앞으로도 이런 일이 또 일어나지 말란 법이 없을 텐데요. 가장 큰 문제가 예. 지난번에 이제 뉴욕에 가셨을 때 그 1분도 안 되는 40몇 초, 49초로 갑니까? 바이든 대통령과 짧게 만나고 나오면서 박진 외교장관에게 그냥 우리끼리 하는 말로 네. 아주 나지막한 목소리로 예. 이게 뭐 국회에서 이걸 안 받아주면 날리면 이 날리면이냐 바이든이냐 식으로 아직도 논란이 있는데 예. 안 받아주면 아니 뭐 그건 공식적인 멘트는 아니었다 치고요, 그죠? 쪽팔려서 어떻게 하느냐. 근데 그런 것이 예. 하나 설화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네. 저는 이게 윤 대통령의 그 정치 경험이 전혀 없는 분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공직 생활만 쭉 하고 그리고 정치 경험이 전혀 없으니까 이 언론과의 접촉이 아무리 검찰총장이 언론과 접촉을 늘 하는 그 자리입니다만 예. 그렇더라도 정치적 이 파장을 키울 수 있는 예. 그런 그 문제를 일으키는 데는 일반 언론과 검찰총장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네네. 그래서 제가 보기로는 이 대통령 반열에 곧장 올라와 버렸으니까 예. 이제 이런 문제가 계속 생기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앞으로는 네. 아마 나아질 겁니다. 네. 이것도 좀 뭐라고 할까요?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익숙해지면 예. 모든 것이 다 조심스러워지고 네. 또 말씀하실 때
한참 가려서 하실 수밖에 아마 없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비서진에서. 그리고 저는요 무엇보다도 네, 대통령 그 비서실을 자꾸 언급을 하는데 이번에도 그 나경원 의원 문제를 놓고 딱 보면요. 우리 대통령 비서실이 정말 문제가 있다. 예. 이 대통령의 김대기 비서실장부터 이번에 그 나이원 문제가 딱 터지자마자 입장문을 냈지 않습니까? 그것도 해외에서 몇 시간 만에 예. 따박따박 바로바로 나오고요, 그죠? 그 저는 참 보면 이거 왜 이러느냐. 이 대통령 비서들은 입이 없어야 됩니다. 예. 이 문명국에 이 정치가 발달한 민주주의가 발달한 성숙한 나라일수록 비서들은 입이 없어요. 비서들은 듣는 귀와 눈만 있지 입이 없어야 됩니다. 네. 그런데 우리 대통령실에 이 김대기 실장이야 모든 비서관들이 입이 있는 거예요. 대통령보다 더 나간단 말이에요. 네. 대통령이 요 정도 나가면 비서들은 떠나가요.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의 진이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요, 그죠? 제가 왜 깜짝 놀랐는가 하면 예. 이번에도 나경원 의원을 두고 물론 나경원 의원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건 압니다. 저도 부동산 문제 얘기도 이번에 상세히 들었고 네. 아는데 그렇더라도 상중하지 못할 사람이다. 이 표현을 대통령 비서실에서 쓴 거예요. 그렇죠. 대통령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온 것이 아니라 대통령 비서들이 썼단 말이에요. 그걸 대통령 비서들이 대통령의 말을 옮겼는지 아니면 자기들이 했는지 모르겠지만 둘 중에 어느 것이라도 네. 그 비서는 해임을 시켜야만 합니다. 그 비서 잘라야 돼요. 비서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대통령 비서가 원수지간에 쓰는 표현을 예. 상정할 수 없는 사람이다. 이 표현을 여당 중진에게 그러니까요. 함부로 씁니까? 그게 네. 대통령 비서의 말은 대통령의 말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대통령이 나경원 의원을 두고 상종할 수 없는 사람이다. 이런 식의 말을 한 거 똑같이 돼버린 겁니다. 네. 그래서 나는 우리 대통령 비서실에 뭐가 이게 나사가 빠져가 있다. 문제가 네. 있다. 이렇게 보는데 이 비서들이 이번에 제가 보기로는 명백합니다. 말씀 자료 잘못 올린 겁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뭐 이런 참사 다시는 뭐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고요. 지금 뭐 이 전원식 변호사님 말씀대로 나사가 빠진 거라면 좀 쪼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번엔 곳곳에서 불거지고 있는 간첩단 논란 이야기 좀 해보죠. 벽두부터 웬 간첩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셨을 텐데 제주와 창원 등 지방 조직 관계자 거주지와 또 사무실에 이어서 민주노총을 압수수색하는 등 규모와 속도면에서 이전과는 좀 다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의문이 나오는데 왜 새 벽두부터 간첩 수사가 이렇게 바쁘게 진행이 되는 것이냐? 자, 정치권의 시각은 좀 갈리는데요.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간첩단 사건의 실체와 수사 결과 지켜봐야 되겠지만 국정원이 경찰로 이관되는 대공 수사권을 유지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하는 것이 아닌가 걱정. 이런 이제 시각들이 좀 나오고 있죠. 자, 뭐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보십니까, 변호사님? 지금 그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예. 이 문재인 정부 5년간에 간첩 잡았다 하는 얘기가 있긴 있었습니다. 네네. 있긴 있었는데 뭐 전부 다 박근혜 정부 때부터 국정원이 수사를 해온 거였어요. 이게 박근혜 정부 때 간첩단 혹은 간첩 수사 발표가 26건인가 있었는데 예. 문재인 정부 때 3건이 있었습니다. 네. 그 모두가 박근혜 정부 때부터 수사를 하던 거니까 엄격히 말하면 문재인 정부에서는 간첩을 단 하나도 잡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 예컨대 이번에 그 국정원에서 대공 수사권을 빼앗자. 네. 이 얘기가 왜 나왔는가 하면 유우성 사건 때부터 나왔단 말이에요. 네. 이 시청자들께서 그 정확히 잘 모르시겠지만 유우성 씨는 탈북자입니다. 탈북자로서 그 우리 쪽에 와서 공부를 하고 예. 그리고 서울시 공무원이 된 분이에요. 네네. 그런데 나중에 동생까지 넘어왔는데 어느 날 국정원이 이 유우성과 그 동생이 간첩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나중에 그것이 증거를 조작했다. 그리고 강제 수사를 해서 이 조작된 증거로 간첩으로 몰아갔다. 이것이 이제 어느 정도 증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국정원에 네. 국정원에 이게 수사를 맡겨놔서는 안 되겠다. 국정원에 예. 대공 수사권을 빼야 된다. 이런데 이게요 국정원에서 대공 수사권 빼면 네. 국정원은 이게 여당에서도 이번에 그런 말을 했던데 제가 평소 하는 말입니다. 그럼 국정원이 뭐 하는 곳이냐? 네. 옛날에 서훈이 국정원장 할 때처럼 서훈은 그 남북
대화 전문가입니다. 그분은요. 남북 협상, 남북 대화 전문가인데 남북 협상을 하기 위한 곳이냐 국정원이 그게 아니지 않느냐. 정보 수집하는 거겠죠? 정보를 수집하고 거기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우리 그 안보를 위한 일종의 사령탑인데 그렇죠. 그곳을 남북 협상을 위한 곳으로 만들 요령이 아니면 국정원에서 어떻게 수사권을 빼앗으려고 하느냐. 문제는 국정원에 이 수사권을 두니까 인권을 침해한다. 인권 침해하는 수사가 많다. 그러면 경찰에 그 수사권을 다 넘겨주면 그렇지 않아도 비대해진 경찰 수사권인데 거기다 국정원 수사권까지 경찰에 왕창 다 주면 그럼 경찰은 무소불위의 권력 기관이 된다. 그렇죠. 그건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느냐. 그리고 이번에 국정원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국정원에서 대공수사권을 가지 않으면요 해외 협조가 되지를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저도 이제 국정원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브리핑을 한번 들었어. 그래서 아는데 이게 우리가 영화 봐도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뭐 CIA하고 그 MI6하고 뭐 이런 각종 모사드하고 이런 공조하는 장면들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정보기관도 해외 나가서 많은 공조를 하고 해주고 또 받고 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일치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만약에 이 대공수사권이 사라져 버린다면 그래서 이 국정원에서 이게 대공수사권을 빼앗느냐 아니냐 하는 문제는 앞으로 이제 1년이 남았는데 다시 한번 나는 재검토를 해야만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한번 보세요. 이번에도 지금 민주당을 비롯해서 또 민노총에서는 왜 한꺼번에 이게 몰이식 떨이식 이 공화 수사를 하느냐. 이 정치적 목적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번에 이 북한과 우리 민노총 핵심 요원들이 쭉 만난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뭐 압수수색을 하는 데는 온갖 데가 다 들어갔는데 특히 제주도 보면 세월호 쉼터까지 했거든요. 그 세월호 쉼터에는 민노총에 있는 분이 나가서 그 쉼터 대표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압수수색을 한 거지 세월호하고는 하등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 그런 것까지 지금 그 정권에 반대하는 쪽에서는 봐라 세월호까지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건 아니죠. 참 이 정도 되다 보니까 대공수사권 국정원 유임 여부와 함께 또 논란인 게 바로 국가보안법 문제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국가보안법을 뭐 막걸리 보안법 이렇게 부르면서 폄훼했다. 뭐 그것이 국보법이 무너진 데 대한 방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국가보안법이 지금 8번째 이렇게 된 위헌 심판대에 오르고 있습니다. 변호사님은 국보법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국가보안법에 근데 뭐 찬양 고무끝이 너무 추상적인 규정 이 문제는 난 조금 그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이 추상적인 그 자구로서 기능을 해버리면요. 정말 선량한 국민이 타실 수가 있습니다. 이 코에 뭐 코골이, 귀에 뭐 귀걸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어느 정도 그 부분은 좀 따듬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이 국가보안법 위헌 논란이 벌어지면서 아직도 그 부분은 지금 답보 상태인데. 뭐 과거의 군사정권 시절에 사실 그랬었기도 하고요. 그런 전례도 있었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국가보안법이 전혀 이게 그럼 사문화는 아닌데도 사문화처럼 파묻혀 있다 보니까 이번에도 보면 이제 민노총 주요 간부들이 북한의 문화교류국 과거에 이오국입니까? 그 이광진을 대표로 하는 이 몇몇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에게 다 알려져 있는 이게 대남 요원들이란 말이에요. 얘들하고 프놈펜에서 만나고 하노이에서 만나고 부부 동반으로 마치 여행 간 것처럼 해서 그런 식으로 지령을 받고 오고 한 것이 밝혀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너무 이걸 적대시해서는 안 되고 나는 국가보안법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모든 문명국에 자기 국가를 지키는 어떤 법률들은 다 있습니다. 그게 반공법이라는 명목으로 있는 나라도 있고 혹은 그 국가를 지키는 우리처럼 일종의 국가보안법이라는 이름으로 있는 나라도 있고 그게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만 지금 국가보안법이 뭐 위헌이다 이래서 이걸 심지어 다른 나라에 호소까지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동안에 국가보안법을 어떻게 정권을 지키는 목적으로 사용을 했다, 이용을 했다 하는 점이
솔직히 말해서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과거에. 네, 그렇죠. 예, 과거 예. 군사 정권 때 있었죠. 예, 일부 있었기 예. 때문에 이제 이런 논란이 계속 벌어지는 건데 이 국가보안법을 여야가 허심탄회하게 야당도 정권을 가져본 경험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야당이 정말 이 주사파의 그 야당이 아니라면 이 여당과 함께 허심탄회하게 이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진지하게 논의를 해서 개정할 부분은 개정을 해서 예. 다시 제대로 기능을 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그야말로 때 아닌 국민 입장에서는 때 아닌 국보법 논란일 수 있는데 어떻게 흘러갈지 좀 지켜봐야 국가보안법은 되겠습니다. 꼭 필요한 법입니다. 알겠습니다. 전원체계 훈수 여기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